대표팀이 요즘에 3백 3-4-2-1을 도입하고 있는데 가장 살리지 못했던 좀 아쉬웠던 위치가 단연 윙백입니다. 근데 분데스리가 주전 윙백 갑자기 뿅 생겨났다. 더비의 악마, 평점의 악마 옌스 카스트로프 주말에 역대급 경기를 펼쳤습니다. 아마 본인 프로 인생 통틀어서 최고의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스스로의 의지로 대한민국을 택한 바 있는 혼혈 태극전사 카스트로프의 요즘 폼, 요즘 포지션, 이것이 대표팀에 갖는 의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더비의 악마 카스트로프가 맹활약한 경기였습니다. 한국 시간 21일 밤에 열린 경기였고요. 독일 쾰른의 라인 에네르기 슈타디온에서 열렸으니까 원정 경기였던 거죠. 25-26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27라운드 쾰른과 보루시아 멘헨글라드바흐가 가진 3대3 무승부 경기였습니다. 라인 더비 중에 하나인데요. 라인강, 독일의 유서 깊은 어떤 대도시들이 있는 그런 라인강 유역의 팀이 만나면 다 라인 더비라고 부르긴 한다고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더비가 여러 개일 수도 있는 거니까 라이벌전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고요. 충분히 라이벌전인 그런 상당히 격렬한 경기였다. 그런 경기의 주인공이 바로 카스트로프였습니다. 자, 하이라이트 필름을 보면 하이라이트를 지배하고 있는 하이라이트 악마 카스트로프를 볼 수 있는데요. 2골과 사실상 1도움까지 3골을 모두 만든 카스트로프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먼저 선제골, 킥오프 후에 단 1분도 지나기 전에 오른쪽으로 공이 갑니다. 거기서 프랑크 오누라가 절묘한 아웃프런트 킥으로 스루 패스를 해주는데요. 왼쪽 윙백 카스트로프가 대각선으로 전방으로 막 달려오면서 몸싸움을 이겨내며 공을 따냅니다. 그리고 그대로 골키퍼까지 피해서 밀어 넣었어요. 대굴대굴 굴러간 공이 골대 안으로 잘 안착을 했고요. 이 상황이 킥오프 후에 단 26초 만에 나왔습니다. 정말 일찍 넣은 득점이었죠. 역전 당한 뒤에 전반 20분 제동점을 만드는 득점도 카스트로프가 사실상 어시를 했는데요. 좌우 전환 패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크게 벌려주는 패스를 받아서 왼쪽 윙백 카스트로프가 드리블을 시작합니다. 이때 상대 수비가 2명 붙었는데 2명을 상당히 빠르고 또한 근성 있는 드리블로 뚫어낸 다음 그렇게 강하고 딱 좋은 크로스는 아니지만 어떻게든 왼발 크로스를 올렸어요. 이걸 받은 동료 선수 잔더의 슛이 선방에 한번 막혔지만 튕겨나온 걸 잔더가 다시 밀어 넣으면서 득점이 됩니다. 사실상 어시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인 거죠. 후반 15분 3대2를 만드는 역전골까지 득점을 합니다. 이게 예술 점수가 굉장히 높은 그런 골이었는데요. 야닉 엥헬하르트의 패스를 받은 카스트로프가 수비 한 명을 제친 뒤에 오른발로 강력한 중거리 슛을 넣으면서 전형적인 그 어떤 인버티드 윙어들이 하는 그런 류의 득점을 해냅니다. 골대 구석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간 골대를 스치면서 들어갔죠. 그런 아주 강슛이었고요. 동료들이 달려와서 이제 무릎 위에 축구화 올리고 닦아주는 세레머니 있잖아요. 그 세레머니로 오늘은 카스트로프 네가 주인공이다 이런 메시지도 전해줬습니다. 다만 이 제재 동점 득점을 그러니까 실점이죠 내준 뒤에 3대3이 됐는데 상대 선수가 퇴장을 당했어요. 그 뒤로 막판 몰아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놓친 건 아쉬운 점이었고요. 카스트로프는 85분에 교체 아웃됐기 때문에 막판 총공세에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카스트로프가 윙백으로서 2골 넣고 1골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비기는 상당히 아쉬운 동료들이 아쉬운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카스트로프 선수의 스탯을 보면요. 볼터치가 막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많지 않은 패스를 잘 연결하면서 패스 성공률은 89%로 상당히 높았다. 윙백의 높은 패스 성공률, 이제 3백 잘 돌아가려면 중요한 부분인데 해줬습니다. 팀 평균이 79였던 거에 비하면 10 이상 높았던 그런 성공률이고요. 수비적으로는 가로채기 1회, 헤딩 클리어 1회, 걷어내기 4회로 뭐 나쁘지 않은 수비 기여도 보여줬습니다. 평점 역시 카스트로프가 제일 좋았고 눈에 띄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당연하겠죠. 독일 스포츠 전문지 빌트의 평점 1점을 받은 카스트로프의 점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평가를 했는지 간단하게 볼게요. 경기 시작 27초 만에 골을 넣으며 놀라운 출발을 알렸다. 2015년부터 22년까지 몸담았던 유소년 시절 친정팀을 상대했는데 선제골의 기세를 이어가 2대2 동점골을 넣고 돕고 그리고 20m 거리 중거리 슛으로 두 번째 골까지 넣었다. 압도적인 활약이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뭐 경기 내용을 묘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쾰른은 카스트로프의 친정팀입니다. 유소년 시절에 가장 오래 뛰었던 팀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로 커리어를 아주 만개시키진 못했지만 이제 2부에서 좀 더 뛰다가 이제 이번에 1부 선수가 된 것이죠. 쾰른 유소년 시절에 호흡을 맞췄던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지금 리버풀에 있는 플로리안 비르츠. 비르츠랑 유소년 시절에 이제 좋은 친구였죠. 좋은 동료였고 비르츠가 공격형, 카스트로프가 수비형 이렇게 같이 중원을 꾸렸던 그런 사이인데 그 쾰른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던 경기.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멜렌글라드바흐는 3대3 극적인 경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카스트로프가 득점 장면에서의 좋은 플레이를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이 높을 수가 없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실수, 실점 이런 쪽에서 점수가 깎였겠죠. 그래서 카스트로프 1점, 어시스트 해준 오누라 2점을 제외하면 3도 별로 없고요. 4, 5 이런 점수가 좀 많은 대체로 안 좋은 점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카스트로프의 어떤 존재감이 압도적인 경기였습니다. AI 평점을 보면 풋몹에서 8.8, 호스코드 8.2 두 팀 통틀어 1위였습니다. 당연하겠죠. 당연히 공식 MVP도 카스트로프가 선정이 됐습니다. 분데스리가 공식 MVP는 중계 보시면 나오는 경기 막판에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팬투표로 선정이 되죠. 그래서 팬들이 가장 많이 이 경기의 중요 선수로 꼽은 선수 단연 카스트로프였습니다. 자, 현재까지 일생 최고 포지션이 왼쪽 윙백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카스트로프인데요. 카스트로프는 이렇게 아시다시피 미드필더지만 기본적으로 멀티플레이어로 살아왔습니다. 지난해까지 2부 주전급으로 뛰었지만 그때도 출장 시간이 주전이었지 한 포지션에 확고한 주전이 아니고 여러 포지션을 오가면서 멀티로 뛰었어요. 이번 시즌 메넨글라드바흐로 이적으로 분데스리가 선수가 됐는데 멀티인 건 여전했고요. 이번 시즌 선발로 뛴 포지션이 무려 7개. 출장 시간만 보면 또 역시나 일부 올라오자마자 또 비교적 어린 선수인데 주전급으로 뛰면서 흡족스럽습니다. 그런데 한 포지션에 정착하지 못했다는 게 그런 걸 중시하는 사람한테는 아쉬울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최근에 새롭게 뛰기 시작한 위치가 바로 왼쪽 윙백입니다. 근데 이 위치에서 4경기째 연달아 선발로 뛰면서 일부 올라온 뒤에 최다소화한 포지션이 됐습니다. 원래 전반기에는 주전 윙백이 루카 네츠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적해 떠나면서 겨울 이적 시장 이후에는 원래 서브였던 울라이히가 주전으로 올라가고 카스트로프가 멀티니까 왼쪽 윙백 서브를 볼 것이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후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경기 거치고 나니까 카스트로프가 주전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울라이히가 몸이 안 좋아서 대신 뛴 경기도 있었지만 그때 퍼포먼스가 워낙 좋았던 거죠. 지금 울라이히 몸이 멀쩡한데 카스트로프가 주전이에요. 지금 몇 경기째 카스트로프가 선발, 울라이히가 백업 막판 교체 멤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그랬고요. 자, 이렇게 분데스리가 주전 윙백이 뿅 생겼습니다. 물론 앞으로 포지션을 또 바꿔서 과거의 박투박으로 돌아가는 날이 앞으로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윙백 자리에 잘 정착 중이고요. 사실 포백의 풀백을 본다라고 한다면 수비수 경험도 부족하고 선수 성향도 좀 이제 안정적이기보단 과감한 편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하지만 3백 쓴 팀의 윙백 이거는 아주 잘 어울린다고 봅니다. 테크닉이 괜찮아요. 볼을 잘 다루고 공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어시도 드리블로 했죠. 골 상황에서도 가벼운 돌파를 한 명 제치고 넣었고요. 이처럼 테크닉이 괜찮고 기본적으로 활동량이 많죠. 그리고 투쟁심 또 변수를 만들려는 의외성이 있는 성향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윙백이라는 자리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제까지 한국 역사상 유럽 빅리그에서 가장 성공했던 윙백을 얘기한다면 프리미어리그와 분데스리가에서 뛰었던 이제 이영표, 또 분데스리가에서 뛰었던 박주호 등이 있겠죠. 기타 리그를 포함하면 과거에 송종국, 차두리, 현재 설령우 이런 뛰어난 유럽파 윙백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빅리그 성공 사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카스트로프 선수의 모습 고작 몇 경기이긴 하지만 엄연히 4대 빅리그 주전 윙백으로서 지난 3월을 보내고 있고요. 이 흐름을 후반기에서 조금 더 유지만 할 수 있다면 다가오는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한국은 분데스리가 주전 왼쪽 윙백을 갖고 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아주 쾌조의 컨디션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에게는 대박 찬스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팀이 요즘에 3백 3-4-2-1을 도입하고 있는데 가장 살리지 못했던 좀 아쉬웠던 위치가 단연 윙백입니다. 윙백이 3백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윙백들이 막 측면을 확 찢던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수를 불리던지 이런 좋은 활용법이 있었느냐? 딱히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설령우, 이태석 이 두 선수가 유럽파 윙백 듀오로서 현재 가장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소속팀에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고 우리가 듣고 있는데 대표팀에서 그걸 재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분데스리가 주전 윙백이 갑자기 뿅 생겨났다? 어차피 카스트로프가 대표팀에 뽑히긴 했지만 주전 미드필더로 홍 감독이 보진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거의 새로운 선수를 발굴한 것이나 다름없는 축구계에서 프로축구계에는 이적이라는 게 있지만 대표팀에 이적이라는 게 없기 마련인데 마치 새 윙백을 영입해서 사온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카스트로프와 설령우 둘이 만약에 주전으로 뛴다?
둘 다 좌우를 능숙하게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오른발잡이라는 건 아쉬울 수 있지만 그래서 유연성이 매우 높아져 있어요. 여기에 왼발잡이 주전급 한 명만 포함이 되면 왼발 주전급, 오른발 주전급, 나머지 한 명이 좌우 왔다 갔다 이렇게 굉장히 유연한 그런 조합을 짤 수 있게 된 것이죠. 카스트로프 선수의 멀티 능력을 활용하면 꼭 윙백 자리에서 주전으로 쓴다 이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활용 방안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또 측면 윙어로도 꽤 뛰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 강화를 위해서 3-4-2-1 대형을 유지하되 수비력과 전방 압박 능력이 좋은 공미를 투입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죠. 또 측면 수비 강화를 위해서 다른 윙백이 있는 상태에서 그 앞에 수비형 윙어로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측면 공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카스트로프를 윙백에 놓으면 굉장히 공격적인 윙백이니까 측면 공격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혹은 중원 경쟁력 보강을 위해서 카스트로프를 윙백으로 놓되 중앙 힘싸움에 많이 가담해라. 이런 지령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 플레이어일 뿐 아니라 다양한 재능을 동시에 갖춘 멀티 포지션 능력을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팀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많은 것이죠. 당장 월드컵까지 안 가도 이번 경기 이후 국가대표팀에 합류하게 되는 카스트로프, 영국에서 코트디부아르전, 오스트리아에서 오스트리아전, 월드컵을 앞둔 마지막 평가전 2연전을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유럽파라 하면 기본적으로 근거지가 한국인 선수들이었잖아요. 뭐 한국에서 유럽으로 진출했을 수도 있고 어린 나이에 유럽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을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보통 태어났거나 이런 선수들인데 카스트로프는 본인이 유럽에서 쭉 살다가 본인의 의지로 어머니의 나라 한국을 찾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매치를 할 때마다 평생 처음 겪는 긴 시차를 감수하는 경기를 했어야만 했어요. 굉장히 생소했던 거죠. 한국은 여행으로만 와봤는데. 그런데 시차 없는 카스트로프, 유럽에서 뛰는 카스트로프 어떨까? 상당히 궁금해지는 부분이고 기존에 보지 못한 포지션 적응도와 어떤 현장 환경 적응도 등등해서 그동안 대표팀에서 기대에 비해 아주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카스트로프와 달리 이번엔 최고의 카스트로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만드는 이번 A매치 2연전입니다.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이 소중하지만 특히 카스트로프 선수는 저는 다른 선수들보다 더욱더 우리가 좀 존중하고 리스펙하고 아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원래 국가대표가 선택되어 있던 선수가 아니고 요즘 세계적으로 많이 있듯 자기가 대표팀을 골라갈 수 있는 선수 중에서 카스트로프는 독일에서 완전 밀려서 독일 대표팀 발탁 가능성이 0이니까 한국으로 어쩔 수 없이 온 것도 아니에요. 독일 청소년 대표를 다 거쳤고 지금 당장은 독일 국대급 기량이 아니지만 이제야 일부로 올라왔기 때문에 일부에서 만약에 성장을 한다면 앞으로 독일 국대 될 가능성 충분하거든요. 중미나 윙백 같은 자리 독일 대표팀 보시면 꼭 슈퍼스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리그에 경쟁력 있는 선수면 충분히 발탁될 수 있는데 그래서 독일 축구협회도 한국 가지 마라. 너 앞으로 우리 대표팀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가냐. 킵하고 싶다. 이렇게 지키고 싶다라는 의지를 전했다는 말이 있죠.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스트로프는 아니다. 나는 어머니 나라로 가겠다. 이러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독일에서 못 뛰어서 어쩔 수 없이 왔다. 이런 시각과는 좀 달라요. 이 선수는 조금 더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대표팀에서 정체성을 분명히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전투성이 있는 중앙 미드필더로 일단 생각하고 기용을 했는데 사실 성인 무대에서 타고난 중앙 미드필더가 알고 보니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대표팀에서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약간 이런 상황이었는데 윙백으로 자리 확실히 잡는다. 이것은 대표팀에 큰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드는 선수의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요. 이번 A매치 2연전에서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